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국수집에서 일하려면 음식 솜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팀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맛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네, 물론 이 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식 솜씨가 있으시다 하면은 당연히 금상첨화고요. 그런데 없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좀 이렇게 경험과 적성을 살린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께서 일하실 수 있게. 네,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 진입형 일자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뭐 바리스타라든가 또 두부 제조업 그리고 전통 한과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장님, 이 시장 진입형 일자리 그리고 사회공헌형 일자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가요? 예전에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라는 걸로 시작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어떤 이렇게 활동거리를 제공을 하고 네. 약간의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일자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치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네. 상품을 제조하거나 그래서 창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창업이요. 네, 그래서 시장 진입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민간에서 그 재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장 진입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회공헌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 정말 공헌하는 활동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교육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회공헌형으로 공익형 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국수집이나 두부 제조 등은 시장 진입형 일자리고요.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 민지 씨가.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IT 강사로 파견돼서 간단한 컴퓨터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이용법 등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학교 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또 이제 자녀들을 키운 그런 연륜을 살려서 저렇게 어린이집 보육교사 도우미나 급식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도서관 사서 도우미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선호하는 게 있고 기피하는 일자리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어르신들 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활동들을 좀 특히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뭐 전통 놀이를 가르쳐 준다거나 한자 선생님, 네. 영어 선생님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같이 지내고 또 어르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경력들을 살려서 알려주는 역할들을 되게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 있다면 문화재 해설사와 같이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해설사 역할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직종이세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경험과 또 지식이 있으신 분들 많이 선호하시는 내용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일을 하시는 걸 원하시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그 청소, 그다음에 아이들 교통 지도하는 네. 단순한 일자리도 많이 찾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이거 역시 보장이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은 받으시고요. 그래서 그 한 달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2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되십니다. 좀 싫어하시는 직업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것만은 좀 기피하시는 그런 직업들. 일자리가 없어서 더 걱정이지 뭐든지 하고 싶다라고 오세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약속이 있고 규칙적으로
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와 같은 그 어르신 취업훈련센터에서 알선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근로자 개념이 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개념을 많이 내세우지 못하셨고 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으셨어요. 네. 최근에 저희 쪽에 상담을 요청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 고용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그랬더니 서류 냈어. 뭐 내셨어요? 그랬더니 이력서 내신 게 고용계약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하지만 다행히 거기서 최저임금 기준을 안 지켰거나 그건 아니었고 그 해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오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당한 해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 그런 감정들 추스리고 또 어르신 손해본 것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했는데 이게 민간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규칙을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수료가 없어요. 무료로 직업을 소개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직업과 관련한 직무 교육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알선한 일자리가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 어딘가요? 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라는 거고요.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고요. 인터넷으로 work.go.kr 인터넷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니어 클럽 그리고 대한노인에서 하는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자 인재은행이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취업지원센터라고 표현들을 하는 곳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또 취업 교육이라는 것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교육들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런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곳들은 일부 좀 직무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어르신 취업훈련센터를 통해서 직무교육과 그다음에 소양교육, 그 밖에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서도 아무래도 일자리 직접 채용을 하다 보니까 관련한 직무교육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이걸 좀 솔직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인터넷을 쳐보거나 이러기 좀 쉽지 않거든요. 전화번호나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가장 쉽게는 이렇게 콜센터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129 전화하시면 그 지역에 위치한 취업지원 기관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129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취업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취업 교육을 받나요? 처음 이전에 일하셨던 곳에 다시 진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으시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또 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이미 정년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진입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모작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처음 다시 진출할 때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특히 이력서 써보신 지 몇십 년 되셔서 그럼요.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지금 쓰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네. 저희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네. 또 새로운 직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훈련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그냥 경비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고 오시는데 네. 사실 직무 내용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법도 개정이 돼 있어서 엄격하게 또 그런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받고 있어서 경비업과 관련한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신인 경비원 교육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 환경 지킴이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은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러시는데 좋은 관련한 생각이에요. 이제 법령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위생 교육도 좀 필요로 하고요. 이 절차에 따라서 교육을 차근차근 다 받으니까 좀 일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이거 새로운 걸 도전할 그냥 수 있을까?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어르신들 교육을 한번 받으시고 취업하시면 또 다른 이제 적응과 환경이 좋은 효과를, 펼쳐지는군요. 네. 실용적인 교육들이 많네요. 혹시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를 도와주는 그러한 교육들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취업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취업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현재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직무가 어떤 건지 특히 자신이 몰랐던 숨은 재능들을 또 알아가는 좋네요. 시간도 있어요. 나에 그래서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성격 유형은 어떠한지도 알아보면서 그럼 내가 그동안에는 계속 하던 일이 적성에 맞는 거구나 하셨던 분들이 그게 아닌 숨은 재능을 또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것만은 꼭 좀 기억해둬라 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의 지위와 경력은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던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랑 함께 소통하는 내가 사회의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네.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잘 이끌어주고 안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좀 양보해 주시고 관용으로 젊은 세대를 대하신다면 좋은 일자리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서울시 어르신 취업훈련센터 박주임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민지 씨 내일은 또 어떤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내일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이력서 쓰는 방법 그리고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챙겨보시고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낭낭할배, 낭낭헬매님들 들으셨죠? 내일은 이력서 쓰기와 면접 연습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낭낭할배, 낭낭할배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